안녕하세요. 신년 특집 복지를 말한다 박마루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정말 모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요, 황홀한 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표현하는 우리 시대의 거장 작가입니다. 글을 쓰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런데요, 묘하게도 그 수식어 앞에 황홀함이람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구신지요? 바로 우리 조정래 작가입니다. 잠시 후에 화면을 보시고 모셔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의 작가 조정래. 시대의 기록자, 역사를 응시하는 작가로 불리며 치열하게 지필에 몰두해온 소설가 조정래.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수많은 작품들을 한자 한자 써내려갔다. 원고지 16,500장 분량으로 6년간 연재된 태백산맥은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엄청난 판매 부수를 기록한다. 태백산맥 이후 조정래는 1990년부터 6년에 걸쳐 2만 장 분량의 대하소설 아리랑을 써내려간다. 그리고 마침내 현대사 3부작의 말미를 장식하는 대하소설 한강을 완성한다. 우리 시대의 작가 조정래. 그의 작품들과 그가 꿈꾸는 복지에 대해서 들어본다. 네, 우리 신년 특집 복지를 말한다. 우리 거장 작가십니다. 우리 조정래 선생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알기로는 타방송에는 절대로 안 나가신다고 하는데 복지TV에 이렇게 와주셔서 예. 많은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또 그 앞에 인사말에 황홀한 글 감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의미예요, 작가님? 예, 글을 쓰다 보면은 네,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고 네, 저는 술을 한 잔도 안 마시고 네, 세상과 완전히 절연한 상태에서 글을 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틀림없이 글로 쌓여 있는 감옥이나 마찬가지고 네, 고통스럽지만은 네, 제가 원하고 쓰고 싶어 하는 것들을 글로 쓰게 되면 네, 반드시 내가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이 와서 네. 황홀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감옥은 감옥이 돼 황홀함을 주는 감옥이 글감옥이다 해서 황홀한 글감옥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아, 의미가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요, 사실 2013년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거론했어요. 예. 정글만리. 예. 예. 이 중국을 소재로 해서 이게 세계 공장이라고 일컫는 예. 중국을 소재로 지금 우리 작가님의 표현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준비하게 되셨나요? 중국을 이제 소설의 무대로 삼고 중국 이야기를 쓰게 된 동기는 제가 두 번째 대하소설 아리랑을 쓰려고 네. 1990년에 중국 취재를 갔었습니다. 네. 그때 세계적 상황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은 몰락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없고 중국은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왜 그럴까 네. 하는 것은 작가인 저만 가지고 있는 의문이나 수수께끼가 아니었고 네. 세계의 역사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네. 정치학자 모두가 풀고 싶어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을 만주 일대를 한 산악을 취재하다 보니까 네. 그 해답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소련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국영 상점들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네. 그 당시 12억 인구가 배불리 먹고 네. 쌀이 남아서 수출을 하고 있었고 사탕이나 샴푸 같은 것까지도 상점에 가득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 하면 덩사오평이 네. 개혁 개방한 10년의 결과가 그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바로 이거야. 앞 10년이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면 네. 앞으로 20년, 30년이면 네. 중국은 어떤 나라로 돼 있을까? 네. 이건 세계적인 사건이다. 네. 그건 소설을 써야 되겠다. 네. 해서 하나의 소재를 그때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질문하고 싶었던 게 왜 이 책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을까? 예. 그 질문부터 해보고 싶었었는데 동기부터 제가 여쭤봤거든요. 예. 아, 인기 비결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선생님?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 하시는데 네. 중국의 문제는 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네. 우리나라와의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그리고 2010년에 네. 일본을 물리치고 경제 두 번째 대국 G2가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면서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설을 쓰고 보니까 저의 느낌과 독자들의 느낌이 일맥상통해서 독자들이 그렇게 큰 호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공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제 중국을 상대로 한다면 우리도 좀 뭐 미국보다도 중국이 수출이 더 많잖아요. 지금 예. 현재로 보면. 예. 야, 그리고요. 사실 제가 우리 조정래 선생님 딱 하면 이 작품을 시작할 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다녀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집필을 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이 정글만리를 준비하실 때 예, 중국은 어느 정도 많이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길게는 15일 이상 네. 취재한 게 8번 정도. 아. 그리고 짧게는 4박 네. 5일, 5박 6일 예. 해서 또 한 8번 정도 해서 전부 합하면 16번 정도를 취재를 그동안에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사실 이제 중국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상당하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우리 중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네. 세계 여러 전문 학자라는 사람들이 네. 예, 전망을 하는데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 가망이 없다. 네. 민주화도 안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가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네. 또 그와 반대로 중국은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것이다. 네. 그 이유가 이러이러하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서 제가 지금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네. 중국은 거대한 14억의 인구가 네. 지금 우리가 5만 불대를 가기 위하여 국민적 총 단계를 암암리하고 있듯이 네. 우리는 보다 더 잘 살게 돼 네. 하는 확신을 가지고 14억 인구가 총 단계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IMF에서 네. 2016년이면 네. 미국을 물리치고 G1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중국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네. 2억 5천만 원을 헤아리는 농민공, 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고 네. 또 앞으로 도시화가 계속 추진되면서 2억 5천만 명의 농민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 네. 5억의 인구가 네. 정규직, 네. 제대로 된 직장, 그것을 원하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거대한 노동력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네. 중국의 전망은 네. 밝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조정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저희가 시장을 개척한다 그러면 지금도 크게 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예. 중국이 더욱더 큰 거래처가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요, 사실 저희 복지TV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도 복지라는 말을 떼어낼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근데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요번에도 정글만리에서도 보듯이, 그 중국 농민이라든지 또 산업혁명에 가면서 그 약자, 노동자분들. 예. 이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했었어요. 예. 어떤 의식을 가지면서 그런 거 제시하시나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당, 네. 고급 관료들이 네.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하고 네. 그리고 농민공을 중심으로 한 네. 계급 격차가 심각합니다. 아. 이 자본주의 초기 과정에서 어느 나라나 고치는 것인데 네.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극명해서 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많습니다. 네. 이 문제를 지금 새로 정권을 잡은 시진핑이 네. 반드시 개혁하겠다 네. 하고 장담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네. 중국은 앞으로 100년 동안 건재하리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 역시 우리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요. 그 의문점 같은 것들이 싹싹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요, 사실, 가장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또 우리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복지를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 현실을 생각하실 때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2만 불대를 넘어서 2만 3천 불의 GDP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초보 단계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 대통령 후보들이 함께 네. 이야기하는 게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합니다. 네. 복지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국민은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복지입니다. 네. 국가는 국민들의 그 당연한 요구를 받아서 네. 실천 시행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가져야 합니다. 네. 국가가 복지를 시에 베푸는 건 아닙니다. 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서 네. 더불어 잘 살게 하는 네. 국민이 함께 행복한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더 박차를 가해서 복지 정책과 제도를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이젠 공감이 되네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복지를 이루고 또 행복을 누리는 게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요. 사실 이렇게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민주주의를 하면서 국민과 국가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예. 복지국가가 이뤘거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양당 체계지만 이 복지를 가지고 사실 많이 부딪히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복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북유럽 국가들의 네. 이 가치가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제도라고 전달되고 파급된 것은 네. 소련이 공산권이 다 몰락해버리면서 네. 제3의 길이 무엇일까?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그 제3의 길로 선택된 것이 북유럽 국가 모델입니다. 네. 그들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최선을 다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이렇게 낸 모범이고 시범입니다. 네. 우리도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상황까지를 목표로 해서 네. 글로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집권자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도 뭐 외람되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이 대한민국의 복지, 예, 사실 다양하겠지만 예. 우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우리들은 경제 발전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복지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네. 우리가 5만 불을 향해서 꿈을 너무 크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복지는 소모가 아니라 생산입니다. 네.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네. 많이 내야 당연한 것이고 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건져 올림으로써 네. 그들이 건강한 소비자가 될 수 있게 만들면 네. 경제는 더욱 발전하겠죠. 그러므로 대기업들이 많은 세금을 내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되고 네. 국가는 그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네. 정당한 세금을 똑바로 걷어서 네. 그들의 기업을 키운 국민들을 위하여 네. 복지 정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하는 것이 이 나라 정치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큰 짐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정말 소득의 재분배. 언제 이럴까요? 하여튼 지금도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꼭 이루어지라고 저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전혜 선생님의 가족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또 아드님하고 며느님에게 이 작품을 필사를 시키셨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백산맥을 이제 필사를 해서 네. 애비가 네.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떤 고생을 하면서 글을 썼는가를 자식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네. 최소한의 소임이고 효도가 네. 아닌가 네. 해서 제가 쓰라고 했고 네. 그러나 그들이 쓴 것이 굉장히 장한 것처럼 세상은 받아들였는데 제 자식들이 쓰는 걸 보고 일반 독자들이 네. 태백산맥을 또 필사를 해서 네. 지금 태백산맥 문학관에 지난달에 네. 9개의 독자들이 쓴 것을 전시하려고 전시대를 마련했는데 네. 거기에 이미 4자리가 찼고 앞으로 또 4자리가 이미 준비한 사람이 있고 네. 해서 비어있는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짜리 책도 아니고 10권짜리를 네. 일반 독자들이 다 옮겨 베낀 것은 네.
세계에 수없이 많은 문학관이 있지만 네. 태백산 문학관이 최초의 일일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가 베낀 건 별 의미 없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도요, 정말 아버님이,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예. 그럼 자식도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배우는 게 크잖아요. 그러면요. 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네요. 그리고요, 사실은 이제 또 선생님이 이 작품을 낼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도 주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예. 혹시 2014년도에 새로 구상하시는 작품이 또 있으시나요? 2014년 신년이 시작되고 나면 이제 금년부터 네. 대한민국 교육이 파탄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아, 너무 사교육이 팽창해 있고 네. 애들의 개성을 무시하고 부모들이 공부만을 강압하는 이 시대는 네. 불행한 시대지요. 네. 그래서 그 교육의 문제를 1년 동안 취재해서 네. 2015년이 되면 네.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 2015년에 예. 저희가 또 볼 수 있네요. 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렇게 선생님 뵈니까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스튜디오 녹화하기 전에 선생님 건강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건강이 최고지. 그랬는데 늘 건강하시죠? 그러면요.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건강하셔야지. 예. 또 멋진 작품 나오고 예. 우리 사회에 유익을 끼치니까요. 예. 네.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복지 TV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 문학도를 꿈꾸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한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만든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각 분야 예술인들의 멘토 100인을 정했는데 네. 제가 그 첫 번째 멘토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쪽 표도 받았는데 네.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예술을 하는 것은 네. 자기들의 개인적 장애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이면서 네. 수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예술적 감동을 줄 수 있는 길입니다. 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자기가 장애라고 하는 것을 고통을 네. 문학적으로 또는 다른 예술로 쓰는 건 좋으나 그걸 반복하지 마라. 아, 그것을 극복해서 네. 보편성, 네. 다양성 네. 그걸 확보해야만 일반 대중들이 그들의 당신들의 독자가 또는 애호가가 될 것이다 하는 네. 것을 꼭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보면 이렇게 장애인 하다 보면 저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예.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거죠. 보편적으로 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내용들, 아이디어. 예. 아,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60년 만에 오는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요, 정말 행운과 성공이 따라온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거장, 우리 조정래 작가님의 새해 인사말을 들으시면요, 여러분 더욱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네. 조금씩은 외롭고 네. 고달픕니다. 네. 그 삶을 살다 보면은 느닷없이 절망이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지요. 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 스스로 키우는 것이 희망입니다. 네. 그러므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건 희망이기 때문에 네. 새해 의미는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고 새로운 희망을 길러내는 것이니까 네. 새로운 마음으로 새 희망을 엮어서 네. 새해에도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거장 조정래 선생님께서요, 우리 복지TV 새해 특집 복지를 말하는데 오실 때요,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선물도 갖고 오셨거든요. 예, 우리 홈페이지에요,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정글만리, 이거 추첨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홈페이지에 참석하셔서요, 글을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함께 해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조정래 우리 작가 선생님하고 함께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공감하는 부분도 너무 많죠. 네, 앞으로도 정말 우리 조정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희망이 되는 2014년도는 정말 모두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모두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